여러분, 당신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썩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걸 몸에 좋은 간식이라며 매일 챙겨 먹고 있죠.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일 먹던 그 한 줌의 견과류가 신장을 조금씩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신장을 위협하는 간식의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이 말 한마디부터 명심하십시오. 신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이 영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그 견과류가 실은 당신의 신장을 하루하루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투석, 심장마비, 의식, 혼미, 가려움, 혹은 자식에게 평생 짐이 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편인가요?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냄새가 강한가요?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십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이상하게 피곤한 날이 많으신가요?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에 이미 무리가 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견과류를 먹으면 그것은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견과류를 건강식으로 알고 있죠. 건강 프로그램 잡지 병원 식단에서도 자주 추천하니까요.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그 조언은 신장이 튼튼한 젊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노화된 신장 역과 기능이 떨어진 신장, 그리고 이미 피로에 쩔어 있는 신장에는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1. 왜 견과류가 신장에 위험한가? 견과류는 지방,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칼륨과 인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칼륨과 인은 젊고 건강한 신장이면 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여과력이 떨어지면 이 성분들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하면 심장이 땀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칼륨 수치가 6.5 이상이면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평소에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던 분들입니다. 인 포스포러스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골다공증, 잇몸 약화, 턱뼈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인성분은 신장혈관의 석회화를 일으켜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둘째, 나트륨과 방부제 문제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대부분은 소금, 설탕,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공 견과류 100개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1, 3 이상을 넘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혈관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신장 사구체가 터지거나 굳게 되며 단백뇨, 심부전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70대 신장은 얼마나 약해졌는가? 20대에는 신장 안에 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줄어듭니다. 50대 약 10만 개 손상, 60대 20만 개, 70대 30만 개 이상 손상. 사실상 70대 이상 어르신의 신장은 절반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칼륨인 나트륨이 많은 견과류를 먹으면 망가진 필터에 자갈을 붓는 꼴입니다. 3.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건강 정보는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30, 40대, 직장인에게 좋은 음식이 80세, 노인에게도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기사 유튜브에서는 견과류를 무조건 좋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진실은 병원 진료실에서만 조심스럽게 말해집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대부분은 견과류까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식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정말로 그 간식 하나 때문에 수치가 악화되고 몸이 붓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사 어떤 견과류가 특히 위험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당장 끊어야 할 견과류 4가지를 구체적인 수치 사례 경험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르고 먹던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손발이 저리고 입안에 쇠맛이 돌고 나중에는 소변이 줄고 얼굴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면 이미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 이상 신장 여과율이 30 이하 만성신부전 3기 사기 진입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나는 그냥 건강해지려고 견과류 먹었을 뿐인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신장은 견과류에 취약합니다. 나이에 따라 음식도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 좋았던 음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한장에 있는 견과류를 한번 보십시오. 브라질넛,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간식이 오늘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신장을 살릴지 망가뜨릴지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몬드, 브라질넛, 캐슈넛, 피스타치오. 건강한 이미지로 포장된 이 4가지 견과류는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굳고 신장은 딱딱하게 변하며 결국 소변이 줄고 투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멈추지 않으면 몇 년 뒤 당신은 자신이 먹은 견과류를 저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4가지 견과류는 제가 30년간 신장 환자를 보며 가장 많이 경고했던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크레아티닌 수치가 1.3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병력 있음, 하루 소변 양이 줄었거나 거품 소변 경험 있음, 이런 분들에겐 아래 견과류는 간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신장 파괴 요인입니다. 오노, 브라질노스 브라질, 누트. 표면은 단단하고 고소하지만 속은 독처럼 강한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과잉 섭취 시 신장과 간의 독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브라질넛 일알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입니다. 이 3알만 먹어도 과잉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인 함량도 높아서 신장이 약한 분에겐 이중 부담입니다. 실제로 브라질넛을 꾸준히 먹은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3개월 후 전해질 불균형과 함께 심한 소양증, 가려움증, 피로감, 잇몸 출혈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나중에 검사해보니 혈중 셀레늄 수치와 인 수치가 기준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당장 섭취를 중단한 후 회복되었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캣트, 아몬드, 알몬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건강한 이미지로 알려진 견과류죠.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겐 전혀 다릅니다. 아몬드에는 옥살산 옥살레이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거나 하루 소변량이 적은 분은 아몬드를 자주 드시면 결석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아몬드 30김에는 칼륨이 약 200mg인도 약 130mg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성분이 손상된 신장에 추가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투석 직전 단계인 만성 신부전 4기 환자분 중 하루 20알씩 아몬드를 드시던 분은 복통과 결석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견과류를 자연식이라 믿고 있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3. 캐슈넛 캐슈.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간식이나 디저트용으로 많이 쓰이죠. 하지만 캐슈넛은 칼륨과 인 함량이 모두 매우 높습니다. 100기 기준으로 칼륨 565mg in 490mg. 게다가 가공 캐슈넛에는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 혈압 상승 더하기 전해질 불균형 더하기 신장 기능 저하의 3중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맛이 부드럽고 중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슈넛 한 줌이 30개액이 넘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80대 남성 환자분은 하루 이 3번 간식으로 캐슈넛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1.2에서 1.9로 상승했고 소변 검사에 단백뇨와 혈뇨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캐슈넛을 끊고 나서야 수치가 안정됐고 지금도 그분은 말합니다. 견과류 무섭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콰트로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요즘 인기가 많은 견과류입니다. 색감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많이 찾으시죠. 하지만 이 역시 신장엔 매우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 100g당 1025mg, 인 500mg 이상, 한마디로 전해질 폭탄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피스타치오를 즐기면 혈중 칼륨이 급상승하고 그 결과 심장이 땀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는 소금에 절인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분 과다, 혈압 상승, 신장 압박, 기능 저하, 이 구조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이 피스타치오는 짜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타치오는 단맛에 가려진 염분이 들어간 제품도 많습니다. 소리 없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간식이 되는 셈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견과류 위험, 성분 위험, 요인 요약, 브라질넛 셀레늄인 독성 축적, 가려움 피로, 잇몸 출혈, 아몬드 옥살산 칼륨인 결석, 전해질 불균형 신장 기능 저하, 캐슈넛 칼륨인 나트륨, 혈압, 상승 소변 이상, 단백뇨, 피스타치오 칼륨인 염분, 심장마비, 위험 염분, 과다, 신장 부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찬장에 있는 이 4가지 견과류를 확인하십시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먹지 마십시오. 신장 수치가 불안정하다면 견과류 자체를 제한하는 게 원칙입니다. 간식을 먹고 싶다면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신장에 비교적 안전한 견과류로 바꾸십시오. 70대, 80대 여러분, 지금껏 당신은 이 견과류들을 건강식이라 믿고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아무리 천천히 망가진다 해도 신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식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적당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TV에서 좋다니까 하루 한 줌은 괜찮겠지. 견과류는 자연식이니까 인스턴트보다 훨씬 낫지. 하지만 어르신, 그 생각 자체가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입니다. 몸에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당신이 느끼기도 전에 신장, 혈관, 심장을 서서히 침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1. 하루 한 줌은 괜찮다는 착각. 많은 건강 프로그램이 하루 한 줌 30지 이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대부분 신장이 건강한 사람 기준입니다. 70세 이상,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그 한 줌도 과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은 한 줌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십니다. 아몬드 기준으로 20, 24마리 30갭입니다. 하지만 손 크기나 습관에 따라 훨씬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TV 보면서 식후 간식으로 약 먹고 나서 간단히 드신다는 분들, 그렇게 하루 3번 한 줌씩 먹으면 칼륨인 나트륨 모두 기준치를 넘게 됩니다.
이 배고플 때 조금만 먹는다는 습관, 공복에 견과류를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사 전 입이 심심해서 야식 대신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지만 공복에 견과류를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빨라지고 칼륨과 인이 혈중에 빠르게 올라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겐 이게 전해질 폭탄처럼 작용합니다. 게다가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나중에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씹지도 않고 넘긴다. 견과류는 단단한 식품입니다.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기면 소화가 덜 되고 체내 흡수율이 불균형해집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칼륨은 빨리 흡수되고 이는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결국 혈액 속 전해질 비율이 무너지게 되고 피로감, 손발 저림 불면 심한 경우 심계항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신장뿐 아니라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주고 위장 장애 변비, 속쓰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니까 매일 먹어도 괜찮다는 오해.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가 약해지고 신장 여과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즉, 같은 음식이라도 흡수 방식과 대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사람에겐 항산화제가, 어르신에겐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수치가 불안정한 분에게는 매일 먹는 견과류가 누적 독소로 작용합니다. 한 달, 두 달은 괜찮을 수 있지만 3개월, 6개월 후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굶느니 차라리 견과류라도 먹는다는 선택. 어르신들 중엔 식사가 불규칙해 간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 산책하다가 배고플 때 견과류를 들고 다니며 드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건 차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겐 차악이 아니라 최악입니다. 굶는 게 물론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칼륨인 염분이 많은 견과류를 선택한다는 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겁니다. 바나나 반개, 삶은 달걀 반개, 삶은 고구마 3조각이 낫습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가 쉽고 전해질 부담이 적고 신장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신장은 당장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먹어도 바로 탈이 없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신장은 간처럼 빨리 아프거나 붓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무너집니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나빠진 뒤엔 돌릴 수 없습니다. 약도 수술도 음식도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진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경고 문장. 신장은 경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좋은 음식도 나이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 젊을 땐 득이던 견과류가 이제는 짐이 될 수 있다. 견과류는 자연식이 아니다. 가공되고 첨가된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됐습니다. 조금만 먹어서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별 증상이 없으니까, 라는 판단이 얼마나 착각인지,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계속 먹어야지 라는 습관이 어떻게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는지, 이 모든 걸 오늘 알게 된 건 매우 다행입니다. 지금 바꾸면, 지금 줄이면, 지금 점검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견과류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오늘 소개하는 4가지 견과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신장에 덜 부담이 되고 혈관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 하지만 이것도 잘못 먹으면 똑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다고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왜 먹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견과류는 먹어도 되는 거이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이 아닙니다. 신장이 약한 분도 아주 소량 일정한 방식으로 먹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들입니다. 이 4가지는 제가 직접 수많은 환자에게 조언한 경험과 영양 분석을 통해 엄선한 것입니다. 예덴, 마카다미아 넛 마카다미아.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 마카다미아 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과 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칼륨 약 100기당 307 10mg, 인약 200mg. 이는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심혈관 보호에 도움이 되며 소화도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주의할 점은 열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1알당 약 20kcal 이상이므로 하루 4-5알 이하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천 섭취 방법. 식후 디저트로 3-4알. 반드시 생수 한 잔과 함께 섭취. 구운 제품보다는 생 마카다미아 또는 무염 제품 권장. 누워 피칸 빼찬. 피칸은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 등지에서는 대표적인 건강 견과류입니다. 칼륨 약 100기당 410mg, 인약 280mg. 수치상으로는 낮지 않지만 피칸은 항산화제와 섬유질 함량이 뛰어나고 염분, 당분, 첨가 제품이 적다는 점에서 가공 견과류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혈당 지수 GI가 낮아 당뇨병을 동반한 신장 환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추천 섭취 방법. 하루 5-6알 이하 식사 후 간격 두고 드시기. 절대로 설탕 코팅 제품 피하기. 3. 호두 월넛.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 억제,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륨과 인 함량이 중간 수준. 과잉 섭취 시 열량 과다 및 체중 증가 가능성. 하지만 적정량을 지켜 먹는다면 신장과 심혈관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식품입니다. 추천 섭취 방법. 하루 2쪽 반쪽 기준 4개 이하, 가능하면 아침 식사 후에 섭취. 꼭 생수와 함께. 공복 금지. 아마씨 플락시드. 견과류와는 조금 다르지만 씨앗류 중에서 신장 건강에 유익한 대표 식품입니다. 아마씨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요독을 대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함량도 높고 칼륨과 인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아마씨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변비 완화에도 유익합니다. 추천 섭취 방법. 하루 1작은술, 약 5지 반드시 갈아서 드시기. 통째로는 흡수 안 됨. 따뜻한 물 또는 미음에 섞어 섭취. 주의사항. 요약, 견과류, 하루 권장량. 주의할 점, 마카다미아 4-5알 이하, 열량, 높음, 무염, 제품 선택, 피칸 5-6알 이하, 당분, 코팅, 피하기, 호두, 이쪽 이하, 공복 섭취, 금지 과량, 주의. 아마씨 일작은술 꼭 갈아서 생수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도 될까요? 하루 총량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예, 마카다미아, 2알 플러스 피칸 3알 그리 오케이. 2. 매일 먹어도 되나요? 가능하나 일주일에 1, 2일은 쉬는 날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이 회복할 여유를 줘야 합니다. 3. 약 먹기 전후에 먹어도 되나요? 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약과 간격 1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칼륨 조절약, 이뇨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좋은 견과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도 상태에 따라, 나이에 따라, 먹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견과류는 지금까지 소개한 수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모두 정해진 양,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식으로만 드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신장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식습관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호두도 누군가에겐 혈관을 살리는 식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심장을 트게 하는 독이 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먹는 방법과 시간, 그리고 양의 차이입니다. 이걸 바꾸면 견과류는 당신의 신장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덜 해롭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간. 견과류는 절대 공복에 먹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허할 때 식사 전 간식처럼 견과류를 드십니다. 하지만 이건 신장에 급격한 전해질 부담을 주는 가장 나쁜 방식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칼륨과 인이 빠르게 흡수, 혈중 농도가 급상승, 신장과 심장의 부하, 결국 피로, 두근거림, 불면 증상 유발. 가장 좋은 시간 식후 1시간 내외 소화효소가 작동 중일 때 섭취해야 부담이 적습니다. 이 양 무조건 하루 한 줌은 어르신에게 과합니다. 한 줌이라는 표현은 손의 크기에 따라 달라서 애매합니다. 특히 어르신 손 기준으로도 30개근 과다한 양입니다. 더구나 아침, 점심, 저녁 3끼 식사 외에 하루 이 3번 간식처럼 드시는 경우 하루 총량이 50, 70개 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의 안전 섭취 기준 하루 총량 10, 15기 이하 하루 1회만 종류 혼합 가능. 반드시 무염, 무가당, 무가공 제품 사용. 3방씩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 대부분은 치아 문제, 틀니, 불편 등으로 견과류를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 불량, 영양 불균형, 장내가스 생성, 전해질 흡수 불균형, 결국 신장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최소 20회 이상 씹고 넘기기 아마씨 같은 씨알류는 반드시 갈아서 먹기 딱딱한 제품은 데워서 말랑하게 한 후 섭취. 4. 물. 견과류 먹을 땐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먹고 물을 안 마시면 혈중 농도가 진해지고 전해질 조절이 더 힘들어집니다. 견과류 드시기 전으로 생수 반 컵 이상 섭취. 이왕이면 따뜻한 물이 소화에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도 마찬가지 물은 필수입니다. 5. 조합. 반드시 식단과 함께 계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견과류는 간식이니까 식단에 포함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견과류는 전해질 이 모두를 포함한 완전 식품에 가까운 간식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셨다면 그날 견과류는 생략, 점심에 된장찌개 드셨다면 염분, 과잉 견과류 생략, 저녁에 고기 드셨다면 단백질 과잉 견과류 생략. 견과류는 하루 식단의 일부로서 그날의 음식 조합과 맞춰서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육빈도 매일 먹기보다 격일 섭취가 낫습니다. 견과류를 매일 먹는 건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누적 피로를 쌓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 이틀에 한 번 섭취 혹은 3일 먹고 1일 쉬기,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 EGFR에 따라 조절. 특히 EGFR 50 이하 크레아티닌 1점, 5 이상이면 일주일에 2, 3회 이하 섭취 권장. 7. 보관 산패된 견과류는 독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견과류는 공기와 햇빛에 닿으면 산패 기름이 변질됩니다. 이 산패된 기름은 간과 신장에 독소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 또는 진공 밀봉 개봉 후 2주 이상 지난 제품은 폐기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났다면 바로 버리기. 식습관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로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견과류를 식사 대신 먹은 적이 있다. 물 없이 견과류를 먹는다. 매일 2번 이상 견과류를 먹는다. 소금, 설탕, 코팅 제품을 먹는다. 식사와 상관없이 그냥 간식처럼 먹는다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둔다 씹지 않고 삼킨 적이 많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을 챙기려던 그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먹는 시간을 바꾸고, 먹는 양을 줄이고, 먹는 방식을 고치면 당신의 신장은 당신을 더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 한 줌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줌이 의식을 잃는 계기였고, 어떤 사람에겐 투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자극이었고, 어떤 사람에겐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침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 이야기 1. 76세 여성 아몬드 좋아했던 사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아몬드를 10알씩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죠. 이분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고 소변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은땀 어지럼증, 두근거림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 혈중 칼륨 수치가 6점, 8 크레아티닌 수치, 2점, 1 신장, 여과율 EGFR 28. 의사 소견은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면 조만간 투석입니다. 다행히 식습관 전면, 수정 견과류, 즉시 중단 수분 섭취와 식단 조절을 통해 현재는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내가 아몬드 끊지 않았으면 지금쯤 기계에 의지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실제 이야기, 이 83세 남성 피스타치오에 중독되었던 분, 이분은 퇴직 후 TV 보며 간식 먹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중 피스타치오를 하루에 30, 40알씩 드셨습니다. 짭짤하고 입에 착 붙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먹었어요. 별 이상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러다 어느 날 손발이 붓고 입안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이 탁하고 양도 줄었죠. 병원에 갔더니 단백뇨 요산 수치 상승, 그리고 혈압 급등, 신장 초음파상, 사구체, 경화, 소견까지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이 피스타치오 때문에 신장 망가질 줄은. 지금은 완전히 끊고 호두 이쪽만 일주일에 3번 섭취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상태는 호전되었고 본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면 바꿔야 해요. 늦기 전에. 실제 이야기 79세 여성, 자연식이라는 함정에 빠졌던 분. 견과류는 자연식이라 믿고 브라질넛, 아몬드, 캐슈넛을 매일 믹스로 드셨던 분입니다.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믿고 꾸준히 먹었어요. 설마 그게 이렇게 독일 줄은 몰랐죠. 이분은 소양증, 가려움, 구토감, 피로감으로 내원하셨고 검사 결과 요독증 초기, 전해질 불균형 심한 빈혈까지 담당 주치의는 즉시 견과류 섭취 중단, 영양, 재조정, 철분, 수분 보충을 권고했습니다. 몇 달 뒤 증상은 많이 좋아졌지만 신장 기능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인상 깊었습니다. 자연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 돼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 이분들은 모두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좋은 걸 먹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방식,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 그게 결국 신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비싼 건강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견과류를 왜 드십니까? 좋다고 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드시고 있진 않습니까? 당신의 신장은 그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까지 5편을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견과류가 신장에 해로운지, 어떤 습관이 독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식품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마지막 당부,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신장을 지켜보다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증상 없다고 방심하다가 투석까지 간 분, 한 줌의 간식이 평생 병원 신세가 된 분, 딱 한 번만 먹었는데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진 분, 그리고 또 조금만 바꿔도 회복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습관을 고친 분, 음식을 줄인 분, 정기적으로 수치를 체크한 분,
그분들은 지금도 걷고 대화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지금부터 분명히 소리낼 수 있습니다. 찬장의 견과류를 정리할 것인가? 먹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 삶의 마지막을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 결정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